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김도량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웨비나 시리즈 제5차로 2021년에 주목해야 하는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매년 내년에는 어떤 기술이 주목받을지 10대 이슈를 뽑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려 이 10대 이슈의 담당자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라일선 책임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콘텐츠요, 외부에 등록해서 들어야 될 정도로 되게 고퀄의 내용을 자랑하는 강의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강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궁금한 점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라유선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웨비나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1 ICT 10대 이슈로 내년에 우리나라 ICT 산업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만한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ICT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ICT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2021 ICT 10대 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ICT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를 우리 ICT 발전의 태동기라고 칭해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과 자원이 부족하고 ICT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 ICT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자와 반도체 등 ICT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해서 국가 주도로 추격형 R&D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68년도 최초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1993년 약 25년 만에 반도체 세계시장 1위라는 타이틀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ICT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성장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동네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PC방에 자주들 가시죠. PC방이 이 시기에 최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CDMA와 초고속 인터넷이 최초로 상용화되었고, 지금 사람들이 휴대폰도 들고 다니고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진 것도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도 201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가 정보화를 본격 추진하고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ICT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차세대 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약기입니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5G 등 혁신 기술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ICT 수출 세계 3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ICT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며 IC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ICT는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ICT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도 증가를 하였고, IT 산업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도 ICT 분야의 상용 근로자 수는 전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률 역시 전 산업 대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ICT는 그간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하드웨어 경쟁력 등을 보유하며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잠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시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물론이고 AI 준비도 지수도 세계 7위,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45.7%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하드웨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 평가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우리가 겪게 된 변화와 그 과정에서 ICT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고 우리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수치 자체가 지금 10월 기준인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6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한국 역시 누적 확진자가 3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시 지금 3차 대유행을 앞두고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안전과 신뢰가 우선시되며 탈세계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올해 각종 언론에서는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계약 등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 디지털 사회경제로 급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배달앱 사용량도 증가하고 라이브 쇼핑도 급증하였습니다. BTS와 같이 유명한 한류 가수가 온라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찾아오듯 이미 여러 재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지진,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국가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 경보 시스템, 위기 감지 예측 체계, 치료제나 백신 개발, 검역 대응 체계, 산업 육성, 취약계층 보호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K-방역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릿 이렇게 3T 대응을 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진단입니다. 빅데이터와 AI 등 기술을 활용해서 진단키트 개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중증 폐질환 환자를 식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스, 역학조사입니다. 자가격리 앱을 만들고 스마트 도시 기술을 통해서 대규모 도시 데이터 수집으로 역학조사를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릿, 치료입니다. 치료제 개발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 공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도 ICT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이나 선별 진료소 위치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앱도 등장하였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CT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속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ICT의 발전 과정과 코로나 대응에 ICT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2021년 ICT 10대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국내 ICT 산업의 단기적 트렌드를 살피고 내년에 중요하게 부각될 만한 이슈를 앞서서 조망하는 ICT 10대 이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잠식한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이슈 선정이 쉽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로의 급진전,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 국가 간의 상호 견제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2021년 ICT 10대 이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선정된 10개의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고품질 5G, 디지털 트윈, 온택트, 디지털 소비, 홈포노미, K 콘텐츠, 빅테크 기업, 디지털 통상. 이렇게 10개의 이슈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주요 뉴스를 보면 내년도 디지털 뉴딜에 7.9조 원이 투입이 되고 데이터 댐 구축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거래소의 출범, 데이터 안보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산업의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인 데이터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와 유통 산업에서 센서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와 금융산업에서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 등으로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IoT, 스마트폰 등 생활 속 데이터를 생성하는 수단도 확대되면서 2024년까지 데이터 양도 연평균 29.4%로 폭증이 예상이 되며 향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 규모 또한 19년 17조 원에서 24년 30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역시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댐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의 본격적 성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AI 플러스 X에서 X 플러스 AI로의 전환. 주요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월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GPT-3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AI 스타트업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닥터 앤서가 인상 적용을 시작했다라는 관련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이후에 올 10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전략도 발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에 AI를 접목하면서 AI의 산업적 확산을 시도했던 AI 플러스 X에서 내년도는 모든 산업의 인공지능화로 되는 X 플러스 AI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이미 전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의 혁신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에 제조, 헬스케어, 자동차,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AI 진단키트 개발 기간이 과거에 2-3달 걸리던 기간이 2주에서 3주 사이로 단축되었고 3초 만에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여 폐 질환을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현재 코로나 치료제도 예측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K-방역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지능화 시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은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고품질 5G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로 안착. 주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작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으로 세계 1등을 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5G 가입자가 850만 명을 돌파하고 5G 기반의 배달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5G 폰도 세계 2위, 5G 모뎀 칩도 세계 3위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5G 품질 이슈와 통신비 논란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관련 기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G는 디지털 혁신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5G망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년도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기 정착을 위해 5G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5G 기지국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12만 국으로 확대되었고 통신 3사는 올해부터 3년간 총 25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2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체되어 있던 투자들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3.5기가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28기가 대역의 상용화, 스탠드얼론 상용화 등을 통해 B2B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5G 기반의 융합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망 중립성과 같은 정책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한국판 뉴질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방안 등의 정부의 정책적인 내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한 소방훈련, 자율주행 테스트,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이것은 실제 물리적인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세계를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은 19년도 35억 달러에서 26년에는 483억 달러로 연평균 무려 58%의 성장세가 예상될 정도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이 선정되었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최근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트윈의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온택트 딛고 비대면 산업 도약. 온택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비대면이라는 말에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 온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요 뉴스를 보시면 사상 첫 온라인 계약, 비대면 산업 육성, 재택근무, 얼마 전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언택트 쇼핑과 해킹, 화상의 해킹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문화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패러다임이 될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전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영화관보다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오프라인 시장이 아닌 이커머스, 대면 진료가 아닌 비대면 원격 진료, 대면 회의가 아닌 원격 화상회의로 가파르게 전환되며 관련 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택트 구매와 같은 비대면 산업은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고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디지털 소비 확산의 기폭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O2O 플랫폼을 확대하며 스마트 상점 10만 개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50대 이상의 온라인 쇼핑도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쇼폼 마케팅도 등장하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소카가 구독 서비스 출시와 함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되었습니다. 내년은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며 디지털 소비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밀레니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소비 계층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요 수요처였다면 최근에는 5, 60대의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세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구독경제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 쇼폼,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등장과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곱 번째 이슈입니다. 홈코노미 디지털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디지털 라이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주요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계속된다 라고 응답한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집콕 생활이라는 것이 뉴노멀이 되면서 집콕에 필요한 PC, 가전 등 홈코노미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CES에서는 매년 푸드테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워라벨보다 워라클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장에서 일과 삶을 서로 분리하는 워라벨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기존에 추구하는 내용이었다면, 같은 공간에서 일과 삶이 계속 순환되는 워라클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집에서 여가와 소비 활동을 하는 홈족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1인 가구 수를 보더라도 19년도에 615만 가구인데 47년도에는 이것이 83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는 등 가정 내의 디지털 라이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집이 주거 공간을 뛰어넘어 업무, 문화, 휴식 등의 경제와 여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택 기반의 업무 및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춘 디지털 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고 2021년은 홈코노미 경제에 주목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번째 이슈입니다. K 컨텐츠가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온라인 콘서트가 ICT 기술의 집약체이다 라는 기사와 한류 콘텐츠 수출이 5조를 넘어섰다 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SNS를 타고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 BTS가 온라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K 콘텐츠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 경제를 타고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드라마가 한류의 시작을 알렸다면 K-팝은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을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K-팝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이 되면서 세계 인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BTS로 대표되는 K-한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원과 상품의 소비와 판매 증가와 같은 해외 팬덤 기반의 시장 확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K-팝 콘서트는 공연 문화계획과 콘텐츠 유통 전반의 성장을 이끌며 K 콘텐츠가 국가 주요 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K 콘텐츠는 ICT와 결합하여 글로벌 팬덤에 기반한 디지털 소비와 플랫폼 경쟁력을 발판으로 초인류 산업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번째 이슈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전성시대. 빅테크 기업은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며 파죽 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7조 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대표 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테크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서비스 확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견제한 미국이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대상으로 반독점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 나오는 단어죠. 코로나19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애플, MS,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페이스북, 텐센트 등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무려 7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입니다. 또한 ICT 100대 기업 중 빅테크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과거 11년도 8.8% 수준에서 20년 22.2%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2021년에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으로의 쏠림 향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글로벌 교역의 체제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기사도 보이고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논의한 통상 장관 회의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기존 상품 중심의 글로벌 교역량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 ICT 수출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은 우리 ICT 산업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교역 구조의 변화에 취약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디지털 서비스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도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 중심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통상으로 글로벌 교역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며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기술 장벽 등이 더 높아지는 등 체제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1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대 이슈는 크게 비대면 사회, 디지털 경제, 글로벌 신경쟁 세 가지 틀로 구분이 되지만 모두 디지털 대전환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 급진전되는 디지털화를 기회로 다가올 2021년은 디지털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2021 ICT 10대 이슈에 대해 간단히 개요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슈에 대한 개요 외에 전망 포인트들도 같이 제시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런 전망 포인트들도 함께 제시된 자료는 IITP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IT파인드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 ICT 10대 이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알차고 유익한 강연이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전공생들이라서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으로서 계속 변화하는 업계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ICT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실성 있게 캐치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마 이 업계 흐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뉴스 기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안에 이제 뭐 네이버라도 이제 창을 키면 이제 뉴스가 일단은 제일 먼저 메인으로 나오게 설정을 해놨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ICT 관련된 그 전문지들이 있어요. 뭐 GG네이시라든지 전자신문, 뭐 디지털타임즈, 뭐 되게 많은 ICT 관련 전문 뉴스를 다루는 그 전문지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맨 위에
보이도록 저는 좀 설정을 해놨고, 이제 뭐 이동 중이나 뭐 시간이 이제 틈 날 때마다 이제 틈틈이 볼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뉴스를 습관적으로 보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뭐 찾아보는 게 아니고서야 이게 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뉴스를 보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기사 전체를 다 일일이 보지는 않더라도, 다 읽어보지는 않더라도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최신 키워드 정도는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헤드라인을 쭉 보다가 그냥 넘겨보다가 관심 있는 키워드가 나오면 또 한 번씩 클릭해서 읽어보기도 하면 돼서, 이제 뉴스를 좀,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뉴스를 좀 자주 내 생활에 좀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세상에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보를 되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ICT 관련된 정보를 원한다면 이 정보들 위주로 내 생활권에 세팅을 해놓는다면 조금 더 빠르게 업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뭔가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유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트렌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추천할 만한 사이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뉴스 말고 좀 우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정보가 진짜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정보를 비롯해서 이제 뭐 데이터들도 지금 이미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뭐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가트너 IDC처럼 이제 대표적인 시장 조사 기관들도 있고, 뭐 국내 기업들이나 증권사에서도 이제 시장 전망 보고서를 많이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처럼 이제 매년 이제 유망 기술이나 트렌드를 발간하는 기관들도 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뭐 등의 유사 기관들도 ICT 관련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고 많은 보고서들이 이곳 저곳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발간이 따로 되다 보니까 일일이 거기에 이제 찾아서 보시기에는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ICT 관련된 트렌드나 보고서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저희 기관 IITP에서 운영하고 있는 IT 파인드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발표 말미에도 잠깐 말씀드린 사이트예요. 저희 그 ICT 10대 이슈가 매년 발표되고 있고, 그 매년 발표되는 자료를 IT 파인드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IT 파인드는 이제 저희 그 ICT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전문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ICT 분야의 뭐 최신 동향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히 다소 이제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는 정보겠지만, 이제 연구 결과, 저희 이제 국가에서 하는 R&D 연구 결과 보고서나, 그다음에 각종 뭐 기술이나 시장 관련된 보고서, 그다음에 뭐 특허나 논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정보도 볼 수 있고, ICT 관련된 통계 정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각종 뉴스도 한데 모아놨고, 세미나 동영상, 등등등의 뭐 발간물이 한 1,000여만 건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ICT 기술과 산업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IT 파인드는 정부기관,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산업체 등등에서 R&D랑 뭐 경영이나 마케팅 전략으로도 그 전략 같은 거 수립할 때 폭넓게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방문하셔서 그 정기 구독물 무료 구독하는 것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콘텐츠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자료 찾을 때 IT 파인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그쪽에서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주신 10대 이슈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소프트 마이스터 학생들이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이 어떤 거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년도의 이슈들이죠. 네. 2021 ICT 10대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기술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경제사회 분야나 뭐 대외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너무나도 큰 이슈가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출연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전 세계가 어떠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약간 변화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10대 이슈가 매년 발표되는 사항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저희는 보통 이거를 DNA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D, 데이터, 그다음에 N, 네트워크, AI.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을 좀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최근 4년, 5년 동안 이제 계속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대 이슈에서는 사실 이슈 제목상에 이렇게 딱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언급이 된 것은 올해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축적이나 이제 분석 처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슈 안에서 꾸준히 다뤄지고는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 안에 또 디지털 댐 구축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각종 비즈니스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이제 마스크 대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공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마스크 재고 정보 앱 만든 거 기억나시죠?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공공 데이터 이런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 역시 이제 활용이 좀 활발해지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뭔가 킬러 서비스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몇몇 기관이나 기업 등지에서는 각 분야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해커톤 같은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사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향후 뭐 취업을 하기 위한 커리어를 쌓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항상 작년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5G 기술이거든요. 이게 5G 기술이 이제 전 산업의 활용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품질 이슈가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좀 더 완전한 5G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올해 28기가 대역이나 스탠드얼론 단독 모드 상용화가 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투자 같은 것 좀 지연이 되면서 각종 일정들이 좀 지연된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이런 5G 인프라 구축이 좀 완만하게 좀 이루어져서 각종 비즈니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해서는 5G 융합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MEC 기술이라고 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MEC 기술이 지금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MEC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존의 데이터 전송이 이제 기지국을 타고 교환국 거쳐서 뭐 데이터 센터를 갔다가 오는 정도였다면, MEC 기술은 이제 사용자랑 가까운 기지국에서 데이터 분산 처리가 돼서 지원 속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5G의 이제 빠른 속도를 좀 체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뭐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이 구현이 가능해지겠다. 그래서 이 기술이 좀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NA 중 마지막으로 AI,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인공지능 자체는 워낙에 많이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듣고 왔었고, 이제는 사실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저희 일상생활에 좀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세탁기에도 AI 맞춤 기능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미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술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 전망도 제가 X 플러스 AI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는 뭐 이렇게 선택적인 거를 뭐 인공지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인공지능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술, 인공지능 기술도 점차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오픈 AI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이 있어요. GPT-3라는 모델이 최근에 되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소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뭐 동시통역도 하고 심지어 뭐 코딩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에 이제 근접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어서 되게 놀랍게 화제가 되었고, 기술이 이렇게 점점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진화하는 만큼 윤리적인 부분과 법적인 논의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그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뭐 법제 정비단을 발족하고 지능정보화 그 기본법도 최근에 5월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미래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계속 전망이 났었고,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DNA 요 세 개의 기술이 전 산업에 활용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즉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를 그 서비스화하는데 이런 DNA 세 개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평소에 좀 가지고 계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잘 이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이 기술들로 훌륭하게 구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짝 자랑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스크 재고 알림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마이스터고 학생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광주의 마이스터고 학생이 개발을 했던 앱이고요. 저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혹시 우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제 사실은 기술 트렌드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잘 이제 인지를 하고 보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안테나를 좀 세워 두시고 좀 정보를 좀 많이 습득을 한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뭔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뉴스나 뭐 그런 정보들에 좀 관심을 갖고 기울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조언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니터를 뚫고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시간 동안 강연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